자, 오늘은 40차. 오늘까지 이렇게 10개를 익히게 되면 400개를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상 손실, 예약자금 이체제도, 옵션, 와타나베 부인, 완충자본,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업무 취급기간, 외국환 은행, 외국환 평년기금, 외국환 포지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이렇게까지 총 10개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손실은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 금액을 의미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에게 발생 확률을 곱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바제자본 규제에서는 신용 리스크로 인한 총 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다 손실로 정하고, 이를 대손 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 손실과 자기 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 외 손실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상 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 예상 곱하기 익스포저 곱하기 예상 부도율 PD 곱하기 부동산 손실률 LGD 산식을 이용해서 산출되며, 예상 외 손실은 총 손실 중에서 예상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제 예상 외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 회계기준과 바젤자본 규제상의 차이로 대손 충당금과 바젤자본 규제상 예상 손실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 중인 발생 손실 대손 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 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서 대손 충당금의 예상 손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젤 자본 규제는 대손 충당금의 예상 손실에 미달 시 동금액을 기본 자본에서 차감하고 초과 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 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 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국가에서는 예상 손실 기반 대손 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검색어 VAR, Value at Risk,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신용 위험, 신용 리스크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약자금 이체제도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에서의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지급 지시가 접수되는 즉시 처리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지만,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자금이체 신청을 받아뒀다가 결제 시점에 도래하면 자동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예약자금이체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하는 금융망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예약자금이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정 시점에 금융기관 간 차액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액 결제 시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지정 시점 예약자금 이체제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특정 시점에 자금을 이체하는 일반 예약자금 이체제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검색어는 일중 당좌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옵션. 거래 당사자들끼리 이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 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뭐 선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선도, 그리고 수합 거래와 함께 대표적인 이제 파생금융 상품의 이제 하나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 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 자, 그리고 매도 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옵션 거래를 통해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 매입자는 시장 가격의 이제 변동 상황에 따라서 지한테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행사하면 이제 불리한 경우에는 이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지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인 것 같고요. 옵션 매입자는 이제
이와 같은 선택권이 대한 대가로 거래 상대방인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반대로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옵션 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 가격,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결정된다. 한편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1974년 블랙과 숄츠가 개발하여 미국 시카고 대학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한 블랙 숄츠 모형이 선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 모델은 옵션의 가격이 변동성, 행사 가격, 만기, 무위험 자산, 금리 등 입사하기 쉬운 데이터로부터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옵션 가격 이론으로서 이후에 각종 파생 금융상품 가격 결정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고요. 인간 검색어는 콜옵션, 풋옵션 등이 있습니다. 자, 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에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의 중상층 주 투자자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 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이제 사용하기로 합니다. 일본의 중상층 주부 투자자들 와타나베. 이들은 이제 일본의 장기 불황과 저금리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을 했는데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주부들은 낮은 저축 이자에 실망을 해서 해외로 이제 투자 기회를 찾아 엄청난 규모의 국제 금융 거래를 일으키면서 외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해서 글로벌 외환 시장의 큰 손으로 이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 방식은 개인 외환 거래, 즉 FX, 외국인 교환 거래, 이 마진 거래인데 FX 마진 거래인데 이 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맡겨두고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파는 방식의 외환 선물 거래인데 흔히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이제 매도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서로 해지해서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타나베 부인 일본 사람들이네요. 자, 일단 완충 자본 바젤 3에서 이제 손실 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본 보전 완충 자본과 경기 수능성 완화를 위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이제 도입을 했다. 자본 완충 자본은 위기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이제 평상시에 위험 가중 자산의 2.5%만큼을 보통 자본으로 추가 정리하여야 하고 이제 일시 도입에 따른 과중한 규제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과 규정을 이제 두고 있다. 2016년에는 0.625%의 자본 보전 완충 자본 적립 비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이제 매년 0.625%씩 동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2.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금시된 상황에 따라 완충 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 불안이 발생해서 신용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 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완충 자본 미준수 시에는 완충 자본 적립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 배분을 제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견해 및 국내 경기 상황 등을 참조해서 매분기 부과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율은 0%입니다. 연간 검색어는 우리가 앞서 했었던 기본 자본 티어 1, 티어 2가 있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부터는 다음 40-2차 녹화 때 말씀드리겠습니다.